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겠습니까? 곧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다음 연사분, 저는 이분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기업을 창립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 서비스를 발명하고 최첨단 컴퓨팅 회사를 세운 창업자는 극히 드뭅니다. 둘째, 회사를 창업한 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기업 가치를 1조 달러 이상으로 상장시킨 창업자는 손에 꼽힙니다. 셋째, 이 모든 업적을 이루면서도 대학을 중퇴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당되는 분은 정말 드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마크 저커버그 CEO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크, 어떻게 지내십니까? 환영합니다. 시그래프에 처음 방문하신 걸 환영합니다. 이 광경을 보십시오. 현대 컴퓨팅 기술을 선대해 오신 분이시니 이 행사에 오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마크, 편하게 앉으시죠.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먼 길 비행기를 타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벌써 5시간째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그래프입니다. 참석자의 90%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죠. 이 행사가 특별한 이유는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처리, 인공지능, 로보틱스 같은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즈니와 픽사, 어도비, 에픽 게임즈 같은 회사들이 수년간 이곳에서 놀라운 신기술을 발표해왔죠. 그리고 물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저희는 인공지능과 시뮬레이션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20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AI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더욱 대규모화하고 더 빠르게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미분 가능한 물리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물리학은 AI가 물리 법칙을 학습하여 실험하지 않고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위한 합성 데이터 생성 환경을 구축하는 데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 생성은 AI 학습을 위해 현실 데이터 대신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하는 기술로 다양한 환경과 시나리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두 가지 분야가 빠르게 융합되고 있으며 저희는 이 연구 성과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에서도 AI 분야에서 굉장한 연구 성과를 내고 계시죠. 사실 저는 가끔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메타가 지난 몇 년 동안 AI에 뛰어들었다라고 보도되곤 하는데 마치 메타가 최근에서야 AI 연구를 시작한 것처럼 묘사되더군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페이스북 AI 리서치, 줄여서 페어가 시작한 연구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터치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메타가 만든 기술입니다. 파이터치는 메타의 AI 연구 조직 페어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메타는 컴퓨터 비전, 언어 모델, 실시간 번역 등 AI 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메타에서 AI가 발전하고 있는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운영을 개선한다거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계신지요? 이야기가 정말 풍성하군요. 우선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사실 메타는 지난 8년 동안 시그래프에서 꾸준히 발표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신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역사가 꽤 됩니다. 2018년을 떠올려보면 우리는 이곳에서 혼합현실 헤드셋을 위한 손추적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구 중이던 코덱 아바타, 즉 소비자용 헤드셋에서 구동할 수 있는 초실감형 아바타 기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발전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도 발표했었습니다. 혼합현실 헤드셋을 더 얇고 가볍게 만들기 위한 광학 기술과 디스플레이 시스템 연구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래 기술을 가장 먼저 시그래프에서 공개해 왔습니다. 올해는 단순히 메타버스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AI 관련 연구 성과도 함께 소개하게 되어 더욱 기대가 큽니다. 사실 메타에서 AI 연구를 시작한 것은 페어를 설립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명이 페이스북이었죠. 페어가 생긴 건 리얼리티 랩스 이전입니다. 리얼리티 랩스는 메타의 가상 증강현실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즉, 우리는 꽤 오랜 기간 AI를 연구해왔습니다. 요즘 생성형 AI가 큰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 기술이 메타가 개발하는 모든 제품을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대표적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피드 및 추천 시스템이죠. 초창기 페이스북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친구들과 연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게시물 순서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중대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사촌이 아기를 출산했다고 가정해보죠. 이런 중요한 게시물은 피드 상단에 배치되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 이 게시물이 피드 아래쪽에 묻혀버린다면 사용자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추천 시스템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드에는 단순히 친구들의 게시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공개 콘텐츠도 추천됩니다. 즉, 단순히 사용자가 팔로우한 계정 게시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관심사와 맞는 수백만 개의 콘텐츠 중에서 AI가 가장 적절한 것을 추천해주는 구조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는 여기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는 앞으로 피드에 보이는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크리에이터들이 AI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한 콘텐츠일 것입니다. 또 일부는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사용자의 관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자동으로 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식입니다. 즉, AI는 단순히 추천 기능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콘텐츠 자체를 창작하는 도구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메타뿐만 아니라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근본적인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팅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추천 시스템입니다. 요즘 생성형 AI가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추천 시스템도 그에 못지않게 복잡하고 방대한 기술이죠. 여기에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활용되며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구조화된 특징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이 적용되죠. 이것은 AI가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여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콘텐츠 유형별로 각각의 AI 모델을 따로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릴스 추천 모델, 긴 동영상 추천 모델, 이렇게 각각의 모델이 존재했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통합된 추천 모델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콘텐츠 추천 정확도와 효율성이 더욱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추천 모델이 더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형태로 진화하면서 추천 품질이 계속해서 개선되죠. 네, 저도 궁극적으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가장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여주는 역할, 장기적으로 사용자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역할, 이 모든 것을 AI 모델 하나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멀티모달 AI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는 AI를 뜻합니다. 이러한 AI는 미묘한 신호를 감지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메타는 이미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GPU를 활용한 대규모 연산을 수행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GPU 도입을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조금 늦었다 정도로 말하려 했습니다. 너무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다들 아는 사실이니 숨길 필요는 없죠. 저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비판받고 반성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타가 본격적으로 GPU를 활용하기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규모로 확장해 나갔죠. 맞아요. 한번 시작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니까요. 그렇죠. 이제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왓츠앱을 사용할 때 마치 AI와 협업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이미지 생성 기능이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메시지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AI가 이미지를 생성해 주죠. 제가 문장을 조금 수정하면 이미지도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네, 바로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나이든 중국인 남성이 해질녘에 위스키를 마시며 3마리의 개와 함께 있는 모습, 이렇게 입력하면 꽤 괜찮은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사용자의 사진을 추가해서 사용자 본인의 얼굴을 반영한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지난주에 추가되었죠. 네,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이제는 AI가 제 얼굴을 학습해서 제가 입력한 문장에 따라 저를 반영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저도 요즘 아이들과 함께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딸들을 인어로 변신시키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아주 즐겁더군요.
워크플로우란 업무나 작업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과정이죠. 이처럼 생성형 AI는 단순히 기존 워크플로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창작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 AI를 통해 사용자는 개인 맞춤형 AI 비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챗봇 역할을 넘어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입력하면 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청을 이해하고 스스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며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어떤 작업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는 긴 시간 동안 AI가 수행하는 작업을 기다릴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런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AI는 단순한 응답형 도구에서 진정한 파트너로 성장할 것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현재 AI는 말하자면 턴 방식입니다. 즉 사용자가 말을 하면 AI가 응답하고 다시 사용자가 입력하면 또다시 응답하는 방식이죠.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꺼번에 고려하며 각각의 선택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시뮬레이션합니다. 즉 인간은 계획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고합니다. AI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의 크리에이터 AI 개념이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AI를 만들고 자신의 스타일을 반영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크리에이터 AI와 AI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개념은 꽤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AI 스튜디오라는 툴을 개발해서 모든 크리에이터가 자신만의 AI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AI 시장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단 하나의 AI 모델만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들은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하나의 AI와만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타의 비전은 모든 크리에이터와 기업이 AI를 직접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콘텐츠 스타일을 반영한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객과 소통할 비즈니스 AI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개인 맞춤 AI 비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AI 스튜디오는 누구나 자신만의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말 흥미롭군요. 그럼 AI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제가 직접 AI를 학습시키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크리에이터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크리에이터는 매일 팬들과 소통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모든 댓글과 메시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AI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그 크리에이터의 말투, 스타일, 콘텐츠 성향 등을 반영한 AI 버전의 자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팬들은 크리에이터의 AI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AI는 실제 크리에이터의 언어 습관을 학습했기 때문에 마치 진짜 크리에이터와 소통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규모 기업이 AI를 활용해 고객 상담을 자동화할 수 있고, 브랜드는 AI를 통해 더욱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많은 사용자들이 AI를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연습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직장에서 승진 요청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AI를 통해 가상으로 대화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혹은 친구와 다툰 후 어떻게 화해의 말을 꺼내야 할지 어려울 때 AI를 통해 미리 대화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회적 상황을 연습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AI 스튜디오가 보급되면 이러한 AI 활용 방식이 더욱 폭넓게 확산될 것입니다. 정말 놀랍군요. 즉 AI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기업이든 크리에이터든 누구나 자신만의 AI를 구축하고 이를 팬이나 고객과 소통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AI가 단 하나의 거대 중앙 모델이 아니라 각 사용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 맞춤형 AI를 구축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AI가 특정 기업이 소유한 독점 플랫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접 AI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 브랜드가 AI를 이용해 자신의 스타일과 철학을 반영한 AI 비서를 운영할 수도 있고,
크리에이터가 AI를 통해 팬들과 더욱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죠.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저는 AI를 기업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I 스튜디오는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고객과 더욱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지원 AI는 고객과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담 AI는 고객의 질문에 맞춰 개인화된 제품 추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AI는 기업의 철학과 개성을 반영해 고객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업과 크리에이터가 더욱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AI 발전 속도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기대됩니다. 최근 저는 AI가 단순한 챗봇 개념을 넘어 더 정교한 사고를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AI는 한 문장을 입력하면 한 문장을 응답하는 턴 방식 구조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각각의 선택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시뮬레이션합니다. 즉 AI도 단순히 입력에 반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AI는 즉각적인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적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AI는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즉시 답을 주지만 미래의 AI는 사용자의 요청을 듣고 필요하다면 몇 주, 몇 달 동안 데이터를 분석한 후 더 정교한 답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AI가 발전하면 단순한 챗봇을 넘어 진정한 디지털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메타의 오픈소스 AI 전략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가 개발한 언어 모델인 라마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이 작년 AI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전 세계 수많은 기업과 연구자들이 자신만의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죠. 맞습니다. 우리는 AI가 독점적인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메타는 오래전부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딥러닝을 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인 파이토치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AI 연구자들이 더욱 쉽게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라마 모델도 공개하여 더 많은 기업과 연구자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기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메타의 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AI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전체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생태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AI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가 라마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은 AI 업계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일입니다. 네, 저희는 단순히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를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마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철학 때문입니다. 정말 멋진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AI가 더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AI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 정밀한 진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업 AI는 공장에서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더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AI는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결국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화였습니다. 저는 오늘 메타의 AI 전략과 오픈소스 철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자켓은 마크의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건 정말 멋진데요. 저는 아직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이 자켓을 입고 좀 더 스타일리시해지기를 바라야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신사숙녀 여러분, 큰 박수로 마크 저커버그를 보내드립시다.